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엑셀 실무 10분 만에 배우는 엑셀 실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들만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엑셀 기초와 수식 함수의 이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의 기본적인 수식 또는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엑셀의 꽃은 뭐죠 여러분들? 수식입니다. 제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수식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 참조와 절대 상대 참조, 달러 사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 함수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참조라는 것은 셀 값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참조한다는 게 뭐다 여러분들? 셀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참조에는 절대 상대 참조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sum, 범위의 합계 계산. sum이라는 건 뭐를 구한다? 기본적으로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AR 1부터 땡땡 이렇게 돼 있죠. 콜론이라고 그러죠. AR 1부터 AR 10까지 합계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에버러지는 뭐죠 여러분들? 평균을 구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BR 1부터 BR 10까지 평균을 구하라. 카운트는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 CR 1부터 CR 20까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몇 개냐, 숫자의 개수 세는 거. 맥스 미는요 최대값 최소값,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표가 있죠. 주문번호, 업체, 운송, 주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자, 내가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합계,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단 말이죠. 이 수량의 전체 합계를요. 그럼 뭐를 사용해야죠?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엑셀에서 수식은요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 이렇게 적고, 자, su, 자, su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su로 시작되는 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보이세요? sum이라고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sum 해주시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쭉 잡아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그랬죠? 여기 2열 3 땡땡부터 2열 10까지요.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열었으니까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게 함수예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쓰는 한마디로 명령어겠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구해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해보셨어요. 수량의 합계.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끌어볼게요. 자, 이 채우기 핸들 여기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 자, 채우기 핸들을 갖다가 한번 쭉 끌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값이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졌죠. 여기 녹색 초록색 점 있죠. 그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끌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러죠. 수식을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셀 주소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아까 2열에서 F열로 제가 오른쪽으로 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오른쪽으로 셀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상대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참조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변한다. 위치가 변하는 걸 상대 참조라고 얘기해요. 상대 참조. 알겠죠? 제가 아까 오른쪽으로 끌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참조를 갖다 바로 상대 참조 방식이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엑셀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합계를 갖다가. 만약에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밑에다가 평균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평균. 자, 그리고 제가 이 sum을 갖다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거 블럭 설정 잡고 딜리트 키로 지워볼게요. 또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합계 여기다가 셀 포인트 놓고요. 홈에 가시면 이 홈이라는 메뉴에 오른쪽에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집 그룹. 거기서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동 합계 시그마 푸시 있죠. 합계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합계 sum이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합계를 갖다가 아주 간단해. 이 자동 합계에 자주 쓰는 거 5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셀 포인트 놓고요.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홈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 합계, 평균, 에버러지라고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자, 평균 어때요? 다 잡죠. 위에 데이터 값들을. 자, 근데 여기서 합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합계는 빼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합계는 빼야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13,493 나왔네요. 평균. 오른쪽으로 끌어서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평균이 구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최대값, 최소값, 개수를 구해보겠다. 자, 개수는 자동합계 가서 개수라고 있죠. 숫자의 개수를 세겠다. 숫자가 몇 개인지. 자, 이거 수량의 개수를 세보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수량의 개수가 아니라 수량이 몇 가지인지, 주문 제품이 몇 가지인지 뭐 재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라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2열 3부터 2열 50까지 48개구나 라고. 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센다는 얘기죠. 최대값, 최소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수량에서 가장 큰 값, 단가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동합계 가셔가지고 최대값 이렇게 하시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위에서 이렇게 범위를 갖다 다시 한번 쭉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갖다 쭉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잡으실 때는 근데 이렇게 이 한꺼번에 위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갖다가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요. 최대값 얼마? 8만. 자, 그리고 이걸 갖다 오른쪽으로 채우기로 이렇게 하시면 최소값은 21,000. 최대값은 여기 단가에, 그죠? 최소값 구해보겠습니다. 최소값도 마찬가지겠죠? 자동합계 가셔가지고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범위가 잡히고, 이 범위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잡기도 하지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들어가는 범위 보이시죠? 이게 뭐죠? 바로 범위죠, 범위. 이 범위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 조절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점 있죠? 이 채우기 핸들을 갖다 이용해서 조절점을 범위를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엔터. 자, 160 최소값은 자, 이렇게 3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함수들 5개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합계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수량 곱하기 단가다. 자, 금액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금액. 이 금액은요, 어떻게 구한다?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를 한 거다.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 자,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는, 자, 여러분들 우리 계산하려면 는을 적어 주셔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는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등으로 수량, 그 다음에 곱하기요 단가,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샵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여러분들? 열폭이 좁은 경우예요. 요 열의 넓이 있죠. 요 열의 넓이가 작기 때문에 이 열의 넓이를 갖다가 넓혀줘야 합니다. 이 열의 넓이. 자, 그래서 열 넓이를 갖다 조절하실 때는요, 열머리끌. 자, 열머리끌 있죠. 열머리끌 끝에서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서 넓혀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쭉 끌어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반대로 채우기를 이렇게 하시면 지울 수도 있고요. 이거 채우실 때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채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보이시죠?
자,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채우기 핸들을 했는데 이게 선이 들어가. 여기 보이시죠? 요 셀에서 이 굵은 선이 있죠. 요 굵은 선이, 이 굵은 선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이 굵은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채우기 핸들 할 때 요 굵은 선을 복사하기 때문에 위에 다 굵은 선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기 좋지 않죠? 아, 근데 이거 보기 안 좋은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자, 지우고, 자, 채우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 컨트롤 Z 해가지고 제가 실행 취소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걸 갖다 하나 구한 걸 갖다 채우기로 쭉 끌면은, 자,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이게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죠? 채우기 하면 이 서식까지 복사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우기 하신 다음에 여기 채우기 옵션 보이세요? 여기요? 제가 가리키는 거 채우기 옵션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자, 거기 복사, 셀 복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딱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식 없이 채운다는 얘기예요. 수식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금액 부분이 깔끔하게 구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채우 구조할 때요, 값을 구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뭐를 채우기를 한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우면 깔끔하게 서식을 갖다가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식 없이 채우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소중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